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19년도 3회차,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이 1.0183V를 측정하는데, 측정값이 1.0092V였다. 다음 강문에 답하시오. 소점이와 넷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차율, 보정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 관련된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오차라는 것은 이제 측정값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냥 전압이라고 써 있는 거 요거는 참값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참값 이렇게 T로 자, 표현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차라는 것은 측정값에서 참값의 차를 갖다가 우리가 오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측정값은 1.0092가 되고요. 여기서 참값 1.0183을 자, 빼준 거. 요거 해주니까 오차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바로 마이너스 0.0091이 나오네요. 그 마이너스 0.0091 자, 볼트겠죠? 요게 오차가 나온다. 오차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오차율 여기 있는데 이제 단위 이제 빼고 자, 이렇게 이제 오차 쓰시면 되고요. 자, 오차율은 이제 오차를 갖다가 이제 뭐로 참값으로 나눠준 게 자, 바로 오차율이다. 그래서 m-t를 갖다가 t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요 t값은 이제 주어진 거 있으니까 자, t값은 얼마냐면은 1.0183이 되고요. 자, 위에는 마이너스 0.00 자, 91이죠. 자, 요걸 갖다 계산하면 자, 오차율이 마이너스 0.0089가 나오네요. 자, 마이너스 0.0089 이렇게 나온다. 자, 요거는 오차율, 오차율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정값은 자, 바로 참값에서 측정값을 빼준 게 바로 보정입니다. 거꾸로죠. 1.0183에서 1.0091을 빼준 거. 여기 보정. 그래서 보정을 갖다 계산하는 값은 얼마가 됐냐면 0.0091이 나왔네요. 이렇게. 자, 보정률은 이 보정을 갖다가 측정값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값 나눠줬으니까 1.0091을 자, 0.0091에서 자, 요 관계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 0.0090이 나오네요. 자, 0.0090. 넷째 자리까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0.009를 쓰시면 틀립니다. 0.0090까지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런 수식들을 정확하게 자, 기억을 하시고 요거 갖다 퍼센트를 쓸 것 같으면 곱하기 100에서 퍼센트 쓰셔도 되고요. 왜냐면 여기는 단위라는 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퍼센트로 해야 되고 이렇게 숫자로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2번 문제 봅니다. 단자전압 3000인 선로에 3000대 211 승합기 2대를 V계선하여 40kW 역률 0.7인 3당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승합기 한 대의 용량은 몇 k배를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단상 변압기, 단권 변압기죠, 단권 변압기. 자, 단권 변압기, 승합기. 자, 이거를 자, 몇 대를? 자, 2대를 V계선해서 했단 얘기예요. 자, V계선했다. 그럼 이런 것들이 2대가 됐다는 얘기죠. 2대가. 이렇게 해서 자, 2대가 되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 그렇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여기는 이제 V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자, V2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조정 전압이 되겠죠? 자, 이런 전압이 자, 됩니다. 여기는 E1이라는 전압 걸리고, 여기는 이제 E2라는 전압 걸리고, 그 다음 요렇게 가는 것이 자, E2죠.
그러면 V2 값은 실제로 우리가 산출할 때는 V1에다가 플러스, 자, 뭐가 돼요? 여기는, 자, E2 값이 되는데, 자, 저 E2를 갖다가 우리는, 자, 2라고 이렇게, 자,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 2라는 전압은 V2-V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V2 값을 갖다 산출한 식은, 자, V2는 어떻게 돼요? 자, V1에다가 1 플러스 A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승합전압을 산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입해봐요. V1 값이 지금 얼마냐면 3000이에요. 3000. 자, 1 플러스 권수비분의 1입니다. 자, 이게 권수비죠? 자, 그러면 210분의 얼마예요? 3000이에요. 자, 분의 1입니다. 얘가 3210이 나와요. 3210V인데, 결론은 이제 요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얘가 3000이야. 3000이고요. 3000이 와서 여기서 이제 210을 갖다가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부분이 얼마예요? 3000이 있죠? 여기서 얼마가 된다? 3210이다. 이런 얘기거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놈과 요거의 지금 이제 전압비가 얼마다? 3000 대 210이다. 이렇게 자,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원수비가. 그러면 이 값은 요것보다 요거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2라는 전압은 3210에서 뭘 빼줘요? 3000을 빼주는 거죠. 자, 따라서 이거는 210V가 되고, 그 다음에 I2 값을 계산해야 돼. 자, I2 값은 3상이니까 누트3 V2분의 뭐예요? P가 되겠죠? 그래서, 자, 누트3에다가 V2는 3210에다가, 자, P 값이 지금 이제, 자, 얼마예요? 40kW예요. 40kW. 근데 역률이 이제 0.75네. 0.75. 그래서 자, 요거를 갖다 산출해 주면 자, 일단은 이제 전류치가 얼마 되냐면은 9.59가 나와요. 9.59가 나옵니다. 자, 9.59 암페어가 나오죠. 여기서 요 P는 이제 kV예요. kV인데 여기서 요 값은 이제 킬로와트가 주어졌으니까 킬로와트를 이렇게 역률로 나눠줬을 때 자, 뭐가 나온다? kV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역률로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라는 전압 구했고 I2 구했으니까 자, 따라서 승합기 용량, 승합기 한 대 용량은 자, 2에다가 I2가 됩니다. 그래서 자, 2가 210이고 그다음에 I2는 이제 9.59가 되겠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주면 kV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되느냐? 자, 그걸 산출해주면 자, 바로 2.01 kV가 나오네요. 자, 2.01 kV에다. 자, 요게 해당되는 자,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잊어먹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풀에서 요거를 갖다가 요걸 집어넣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 구해서 그러니까 요거 구해서 전류 구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값을 갖다 그냥 넣어도 상관이 없고, 자, 그러니까 풀이 과정은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2번도 잘 알아두세요. 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자, 그런 문제다라는 얘기죠. 이제 3번 문제 봅니다. 선로의 길이가 30km인 3상3선식 자, 2회선 송전선로가 있다. 수전단에 30kV, 6000kW, 역률 0.8 3상부하에 공급할 때 송전 손실을 10% 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전선의 굵기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사용 전선은 이제 고요장은 55분의 1이고요. 전선의 굵기는 2.5, 4, 6, 16, 25, 35, 70, 90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자,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3상 3선 2회선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전력 손실이라는 것은 3의 I 제곱 R로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전력 손실은. 그렇죠? 그러면 3의 I 자승 R에다가 자, 여기서 저항은 고요장에다가 면적에다가 길이 L로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A 값을 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 A는 A하고 P만 자리 바꾸면 되겠네요. 전력 손실에다가 3의 I 자승에다가 자, 로의 L이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관계되는 거 다 자, 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먼저 뭐부터 구한다? 요거부터 먼저 구한다. 근데 요게 지금 2회선이잖아요. 회선이. 그러니까 하나, 둘, 세 선. 여기 하나, 자, 둘, 세 선. 그래서 요게 6000kW야. 그러면 여기가 3000kW. 그렇죠? 요거 3000kW 합쳐서 6000kW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회선당은 3000kW가 되고요. 그다음 1회선당 전력 손실이 들어가니까 자, 그거의 10%가 되는 거죠. 10%가. 그러면 자, PL 값은 뭐야? 자, 3000kW에다가 자, 10%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류치를 갖다 산출해야 돼요. 전류. 자, 전류도 마찬가지로 1회선당 전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전류 I는 자,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자, 뭐에 P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루트 3에다가 전압은 전압이 어디 갔지요? 30kV 있죠. 자, 10의 3승에다가 역률이 요게 0.8이 되고요. 그 다음에 P 값은 얼마 들어가야 돼요? 2회선이니까 6천에 2회선이니까 3천이 들어가야 되겠죠. 3천 곱하기 10의 3승. 자, 이렇게 해서 전류치를 산출해 주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72.17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요거 3,000W 안 쓰고 6,000에다가 2분의 1로 쓴 거예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3,000 하든지 6,000에 2분을 하든지. 자, 회선당으로 산출해야 되니까 이렇게 똑같은 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전류치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2.17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3 곱하기 72.17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고요장이 들어가요. 고요장은 55분의 자, 1값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놈에다가 그 다음에 길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길이가 좀 주어진 게 얼마가 주어졌냐? 30km가 주어졌어요. 근데 얘는 미터당이니까 자, 킬로미터면 10의 3승을 이렇게 줘야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요거를 갖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 값을 산출해 주면 얼마 나오냐면 28.41이 나옵니다. 28.41. 자, 스퀘어가 나오겠죠, 스퀘어. 그 여기서 답은 얼마예요? 28이니까 25보다 큰 거니까 35가 해당되는 자,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은 이제 주의를 해드릴 게 자, 2회선인데 송전 손실을 갖다가 1회선당으로 산출해야 된다. 그래서 2회선의 전력은 6,000. 그러니까 회선당은 30kW. 예, 그거에 10%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 산청할 때도 자, 그렇게 회선당 전류로 산출을 해 준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3번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문제 4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50kW, 30kW, 자 15kW, 25kW 부하 설비에 수용률이 각각 50%, 65%, 75%, 자 60%로 할 경우 변압기의 용량은 몇 kVA가 필요한지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부등류 값이 나와 있고 역률 값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변압기의 용량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뭘 가지고
부등률에 대한 식을 가지고 자, 변압계 용량식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부등률, 자, 부등률 곱하기 역률을 자, 물로 나눠주는 거예요. 각 개별 수용가가 가지고 있는 최대 전력. 그 최대 전력 어떻게 구합니까?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우리가 구하죠. 그러면 이 부분은 부등률은 1.2가 될 것이고 역률은 0.8이 돼요. 설비 용량은 50kW 곱하기 0.5 플러스 30kW 곱하기 0.65 자, 플러스 15kW 곱하기 0.75 자, 플러스 25kW 곱하기 0.6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보니까 그 결과에 대한 값이 얼마가 나왔냐 라고 봤더니 73.7이 나왔어요. 73.7kVA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압계 표준 용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표준 용량에 의거 얼마짜리 선정한다? 75kVA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부등률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는 거죠.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을. 자, 문제 5번입니다. 필요기에 접지 공사를 실시한 후 접지 저항을 보조 접지급 2개를 시설하여 측정하였대요. 자, 본 접지와 보조 접지 A, 그러니까 저기에 본 접지가 있어요. 이걸 R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보조 접지극 RA, 여기도 보조 접지극 R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본 접지와 보조 접지극 A 사이의 저항은 86ohm이라고 하는 수치를 얻었고, 자, 보조 접지극 A와 보조 접지극 B 사이에는 156ohm이라고 하는 저항값이 있으며 보조 접지극 B와 본 접지 사이의 저항값은 80ohm이에요. 80ohm. 이때 필요기의 접지 저항값, 여기 있는 접지 저항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 RE 플러스 RA는 86ohm이 될 것이고 RA 플러스 RB는 156ohm이 돼요. 자, RB 플러스 RE는 80ohm이 되겠죠. 우리가 이 부분을 더해 보시자고요. 더해 보시게 되면 2배의 RE 플러스 RA 플러스 RB가 될 것이고, 이걸 다 더해 봤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2가 될 것이고 322ohm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RE 플러스 RA 플러스 RB는 얼마나 나오죠? 161ohm이 나옵니다. 161ohm. 그러면 결과적으로 RE는 161, RA 플러스 RB죠. RA 플러스 RB가 156이니까 156을 빼보니 얼마가 돼요? 5ohm이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자, 필요기의 접지 저항값은 얼마가 돼요? 5ohm이다 라고 한 걸 이제 알았고, 5ohm이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콜라우시 브리지법이라고 많이 해요. 콜라우시 브리지법. 접지 저항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죠. 2번. 접지 공사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필요기의 접지 저항값은 얼마예요? 15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기의 접지 저항값은 15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자, 접지 저항값이 얼마나 나왔어요? 5ohm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적합하더라 이거지. 적합한 접지 저항값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5번. 자, 필요기에 관련된 얘기였는데 필요기의 접지 저항값은 자, 몇 ohm이다? 15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콜라우시 브리지법을 이용해서 필요기의 접지 저항값을 계산해 보니까 5ohm이 나와서 자, 이건 적합한 회로가 된다. 적합한 접지 공사가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5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그림은 리액터 기동 정지 조작혈의 미완성 도면이다. 이 도면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주회로와 조작 회로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LR-L3고 MC12 배선 차단기가 있고 표지가 연결되어 있고요. 자, EOCR이 걸려 있어요. EOCR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자, 또는 이제 요 이니셜에 따라서 전자식 과부하 계전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보통 EOCR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예요. 자, CT 변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88M이 있고 전동기가 있고, 자, 88R이 있고, 여기 이제 비어 있어요. 여기 있고. 그러면 리액터 기동은 이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동 시, 자, 리액터를 갖다 이용해서 리액터에 의한 전압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압가 이용해서 감전압 기동하고, 그 다음에 기동 완료 후 이제 전전압으로 이제 운전하는 방식이다. 요게 리액터 기동입니다. 그러면 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오프가 쭉 있고 온이 있고 리셋 시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눌렀을 때 88R이 먼저 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 요게 여자가 돼. 자, 여자가 돼서 기동을 하겠죠. 자, 기동을 하고 일정 시간 후에 넘어가야 되겠죠. 일정 시간 후에 88M이 여자가 되고 88R은 소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려져 있는 걸 딱 대략적으로 봐서는 88R은 기동용이야. 리액터 기동용입니다. 자, 기동용이고 88M은 운전용이에요. 이렇게 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도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미완성 주회로를 회로대에 직접 그리시오. 자, 이걸 직접 그리래요. 그러면 리액터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전동기 부분 자체는 그냥 그대로 갖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자, 리액터 기동이니까 여기다가 자, 리액터 코일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리액터를 달았다. 마찬가지 리액터를 달았다. 달아주고요. 나머지는 첫 번째 거니까 첫 번째 거로 그대로 갑니다. 안 바뀌어요, 이거는. 가운데 거는 가운데 거. 그 다음에 자, 끝에 거는 끝에 걸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주회로는 끝납니다. 1번은 이렇게 해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리액터니까 여기다가 L자 리액터.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제호에서 2, 3, 4, 5, 6 접점을 완성하고 기호를 쓰시오. 그 다음에 7, 8, 9, 10에 들어갈 램프와 계기에 그림기를 그리시오. 그래서 예시로 자, G가 정지여 R이 기동운전이고 Y는 과부하입니다. 옐로우. Y는 과부하다. 자, 그러면 요런 것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얘를 한번 채워서 넣어보도록 합니다. 자, 온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88R이 여자 되고 그 다음에 타이머가 여자가 되겠죠. 자, 타이머 여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손을 떼면 얘가 소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떼더라도 여기서 자기유지가 되도록 이 자기유지 접점을 하나 자, 그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갖다 넣어요? 여기다가 자, 88R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야지 손을 떼도 얘가 자기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타이머 여자 됐어요. 타이머 설정 시간 후에 어떻게 돼야 돼요? 설정 시간 후에 타이머 설정 시간 후에 88M이 여자가 되죠. 여자가 되고 요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유지가 돼야 되겠죠. 88M이 자기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요게 설정 시간에 딱 붙으니까 88M이 여자가 돼. 그러면 요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88R이 소자가 됩니다. 얘가 소자가 되면 요 라인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유지를 하나 더 써야 돼. 그럼 88에 M이 여기 들어가겠죠. 자, 그래야지 얘가 떨어지더라도 요거에 의해서 자기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 시간 후에 자, 붙으면 88M이 요게 여자가 돼서 운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유지에 의해서 계속 운전 상태를 자, 유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운전 상태에 있으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운전이 들어가야 되겠네, 운전. 자, 운전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램프 R이, 자, 들어가야 되겠죠? 운전할 때는 여기에 들어간다. 기동 운전일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 비접종으로 놨네요. 그럼 여기는 G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정지 또는 전원 표시를 나타낼 때. 자, 그럼 여기는 또 마찬가지 비접종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럼 88에 R이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EOCR이 작동이 되면 과부가 됐으니까 여기 램프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옐로우 램프가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옐로우 램프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나머지는 다 채워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CT 거쳐서 왔으니까 전류를 측정해야 되겠죠? 전류계가 여기 걸려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그 나머지는 다 해결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4번. 직입기동 시 시동 전류가 전격 전류의 6배가 되는 전동기를 65% 탭에서 리액터 시도한 경우에 시동 전류는 얼마냐? 자, 전압을 갖다 65% 다운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압이 다운됐으니까 전류도 줄겠죠. 자, 그러면 기동 전류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자, 전압이 비례해요. 전압을 갖다가 65% 탭을 썼다. 근데 전격에 6배가 되는 전류가 있다라는 얘기죠. 6배 전류가 있다. 자, 그 요거 어떻게 하면 65, 30에 66, 36이니까 3.9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3.9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격에 6배 되는. 그 여기다가 이제 숫자로 저 이니셜로 좀 쓰게 되면 뭐 이렇게 IN으로 전격에 그러면 3.9 IN이니까 자, 몇 배가 되느냐? 그래서 3.9배다. 3.9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5번. 직입기동 시 시동 토크가 전격 토크의 2배였다고 하면은 65% 탭에서 리액터 시도하는 경우에 시동 토크. 자, 시동 토크, 스타트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자, 65% 탭에서 자, 돼 있는데 전격 토크에 뭐 했다? 2배였다는 얘기죠. 요거를 갖다 산출하면 되겠죠? 요거를. 그래서 요 값을 갖다 계산하니까 이게 얼마가 되느냐를 보니까 0.845T가 되네요. 0.845T. 그래서 반올림하면 0.85T 이렇게 자 되겠죠? 그 답은 0.85배가 된다. 0.85배. 토크가 0.85배로 감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자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6번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 그런 내용의 문제다라는 얘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7번. 다음은 변압기의 단락시험 회로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써 넣으시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2차 측을 지금 단락시킨 상태예요. 변압기를 단락을 시키게 돼서 자 여기 커버 나이프 스위치를 온 하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전압이 0에서 300V죠. 그러면 이런 슬라이드 악스를 조정해서 전압을 이제 0V에서 자 쭉 우리가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전류가 뜹니까? 그 단락 전류가 0에서 자 이제 전류가 쭉쭉쭉쭉 올라올 거 아니야. 전압을 주니까. 그러면 이때 자, 이 A라고 하는 이 전류계의 지시값이 이제 어떤 관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 커버 나이프 수입 전에 전압 조정계 핸들은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그 핸들은 0V에 위치를 두고 있어야 되겠죠. 0V. 0V에 위치하도록 한다. 시험용 변압기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슬라이드 악스를 조정해서 1차 측 단락 전류가 어떤 전류와 같게 됐을 때, 자, 단락시킨 상태에서 슬라이드 악스를 조정해서 1차 측의 단락 전류가 이 전류계 지시값이 어떤 전류가 됐을 때, 전격 전류가 됐을 때, 전격 전류가 되었을 때, 전격 전류와 같게 되었을 때, 1차 측 단자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며 이때 교류 전력계의 지시값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임피던스 와트 또는 동손이라고 하더라 이거요. 자, 다시 2차 측을 단락시킨 상태에서
슬라이드 악스를 조정을 합니다. 슬라이드 악스를 조정해서 자, 이 전류계의 지시값이 어떤 전류가 됐을 때 전격 전류와 같게 되었을 때 자, 이 전압계의 지시값을 뭐라고 하고 이걸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고 자, 이 전력계의 지시값을 뭐라고 해요? 임피던스 와트 또는 이걸 동선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4번은 뭐예요? 기준 전압이지? 기준 전압. 그러니까 1차 측의 전압이 될 거예요. 자, 1차 측의 전압, 기준 전압. 1차 측의 기준 전압에 대한 자, 임피던스 전압의 100분율 값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더라? 이걸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더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가 되겠죠. 전압 강화. 그 전압 강화의 100분율 값. 그러면 전압 강화는 자, 임피던스의 전압이 될 것이고 기준 전압은 1차 전격 전압이 되겠죠. 1차 전격 전압. 기준은 1차 측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7번 문제를 봤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무브화도 여러분들이 무브화 시험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무브화 시험도. 문제 8번 봅니다. 반사율로 투과율 타워 반지름 아닌 완전 낙선상 구형 글러브 중심의 광도와의 점광을 켰을 때 광속 발산대 계산식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이제 구형 글러브가 있다는 얘기죠. 자, 글러브가 이렇게 자 되어 있고, 자, 이 안쪽에 점광원을 켰을 때 여기서의 자, 뭘 갖다 구하시오? 광속 발산도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광속 발산도 R. 자, 이 광속 발산도를 갖다 구하는 이제 그런 부분은 여기 글러브가 있는데. 글러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 갓 같은 이런 겁니다. 자, 반사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과율 관계가 존재해요. 반사율과 투과율. 그래서 광속 발사이라는 얘기는 얘를 갖다가 뭐야, 광으로부터 자, 이렇게 자, 뻗어 나가는, 그렇죠? 자, 뻗어 나가는 자, 그런 광속의 밀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S분의 F가 되고 여기다가 효율을 자, 곱한 값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얘 자체가 자, 뭐냐면 글러브 효율이에요. 자, 글러브 효율이고 여기서 요 S라는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반지름을 갖다가 R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R이라고 했을 때, 자, 구형 글러브 중심에서 물어왔으니까 그러면 요 놈을 갖고 있는 이 S라는 거는 자, 구의 면적이지 않습니까? 4파이R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광도 아니니까 점광원이니까 자, 구광속이죠? 그러면 4파이 I란 말이에요. 4파이. 그러니까 얘랑 주어져. 자, 여기다가 효율 곱한 거예요. 자, 따라서 R제곱의 I에다가 그 다음에 글러브 효율은 1 마이너스 반사에다가 투과 효율 내서 레드 룩수다. 요 값을 쓰시란 얘기예요. 요 값을 써라. 자, R은 반지름이고요. 자, 미터가 기본 단위. 그다음에 타우는 투과율. 자, 로는 반사율.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요. 이제 8번 이렇게. 자, 그다음에 참고로 자, 로 E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우 E도 있고요. 자, 파이 B도 있습니다. 파이 B. 광속 발산도 구하는 식이 이게 광속 발산대. 자, 그래서 B는 휘도예요, 휘도. 그다음 요거는 이제 반사면을 갖다 기준했을 때, 반사면 기준했을 때, 자, 요거는 투과면을 갖다 기준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2라는 것은 뭐예요? 이 조도가 되겠죠, 조도.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다. 잘 알아두십시오. 이제 8번도 이제 계산 문제, 그 다음에 공식 쓰는 거 다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정리하고요. 이제 9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봅니다. 자, PLC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프로그램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로드 입력 A 접점, 로드 낫은 입력 B 접점, and A 접점, and not and B 접점. 자, OR A 접점, OR not은 OR B 접점, OB는 병렬 접속, 자, out은 출력 이렇게 자, 돼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로드, OR, and not, out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완성 PLC 네더 다이어그램을 완성하시오. 자, 이런 이제 회로에 시작을 갖다 한 거예요. 시작을 갖다가 끌어올 때는 이제 로드가 자, 되어오는 거죠. P000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거 갖다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자, P000 여기서 자, 노드를 했다. 노드를. 요렇게 그리는 것이 A 접점이죠. A 접점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자, P000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얘하고 뭐다? 오화다 했네, 오화. 자, 오화니까 자, 병렬로 이렇게 자,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오화. 그래서 P010이 오화다. 자, 그 다음에 end not이에요. end not. 이렇게 B 접점 됩니다. end not. 자, P001. 자, 그리고 또 end not. 자, P002. 그리고 out이 되겠죠? out. 자, P010.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무접점 논리로 바꿔 그리시오라고 이렇게 자, 되어 있어요. 네,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거 무접점 논리로 바꿔 그래라. 그 얘하고 자, 지금 보게 되면 오화잖아요. 그러니까 P000하고 P010하고 자, 이렇게 오화로 연결이 되고요. 자, 요 값하고 P001. 자, P001. 자, end not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P002. 자, P002. 이것도 나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트. 자, 묶어서, 그 다음에 출력이 되겠죠? P010. 이렇게, 자, 그려주란 얘기입니다. 자, 얘가 이제 9번에 관련된, 자, 그런 내용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제 P010이 뭐예요? 출력이 있죠? 자, 출력이니까 요 신호가 여기로 또 가야 돼.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돌아가야 되겠죠, 이거. 자, 이게 여기로 와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갖다 위아래를 자, 바꿔서 자, 하시면 자,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맞춰서 되는 겁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얘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럼 요거를 바꾸는 게 낫겠네, 그죠? 네,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자, 바꿔버리는 게 낫겠다. 자, 쓸 필요 없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P000, 이게 P000. 자, 요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얘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니까. 요거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3구조파의 유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덴서 회로에 콘덴서 용량의 11%인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였다. 이 경우에 콘덴서의 전격 전류가 10A라면 콘덴서 투입 시의 전류, 우리 콘덴서 투입 시의 전류 IC는 이거 우리가 RLC 과도 현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때 투입 시의 전류 I는 IC 플러스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이 공식은 RLC 어떤 과도 현상을 가지고 공식을 유도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서 콘덴서 투입 시에 대한 전류값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I는 IC의 1 플러스 XL에 대한 XC의 제곱근의 값으로서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 좀 드릴게요. 콘덴서 용량의 11%인 직렬 리액터를 설치했대. 자, 그 얘기가 맞죠? 왜?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인데
3 구조파니까 3배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럼 여기는 오메가 L은 9분의 1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그 직렬 리액터는 그 콘덴서 용량의 몇 프로? 0.11, 11% 용량이 필요하더라 이거야. 11%.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게 콘덴서의 전격 전류가 지금 10이에요. 10이고 1 플러스 자, 콘덴서의 전격 용량의 0.11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XC의 제곱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 보니까 얼마나 나와요? 40.15A가 나오더라. 그래서 콘덴서 투입 시의 전류에 대한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기술사 시험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콘덴서 투입 시의 전류값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유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복잡한 유도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해서 결과적인 값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왜 콘덴서 용량이 11%가 필요한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0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1번이에요. 가스절연 개폐장치 GIS죠. 가스절연 개폐장치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스절연 개폐장치의 장점 자,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게 GIS예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서는 뭐 용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축소용 변전소를 많이 사용을 해요. 축소용 변전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축소용 변전소 안에는 뭐 한 캐비넷 안에 뭐 차단기, 단로기, 어떠한 기계 기구들이 자,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변전소를 사용하는데 우리 그 변전소를 뭐라고 해? 가스 절연 개폐 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가스 절연 개폐 장치의 장점을 봐 보니까 소형화할 수 있다. 굉장히 컴팩트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충전부가 완전히 밀폐되어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 완전히 밀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소음이 적고요. 환경 조화를 기할 수 있고 뭐 절연유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대기 중에 오염물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어떤 오염물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자, 가스 절연 장치에 사용되는 가스는 SF6 가스, 육불화 유황가스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스 절연 개폐 장치에 대한 이런 장점들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또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스 절연 개폐 장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2번입니다. 어떤 상가 건물의 설비 부하가 역률이 0.6인 동력 부하 30kW, 역률이 1인 전열기 24kW일 때 변압기 용량은 얼마인지 선정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러면 킬로볼트 암페어를 구해야 되는데 그 킬로볼트 암페어는 킬로와트에 대한 자승 플러스 킬로바에 대한 자승의 제곱근으로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전열기부터 볼까요? 전열기에 대한 유효 전력은 얼마냐? 24kW예요. 자, 무효 전력은 얼마가 되냐? 24 곱하기 1분의 0이 돼서 0kB가 되겠습니다. 왜? 무효 전력은 그 유효 전력의 탄젠트 세타니까. 그리고 전열기는 역률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력 부하가 돼요. 동력 부하. 그럼 동력 부하의 유효 전력은 30kW가 될 것이고 그 무효 전력은 30 곱하기 0.6에 대한 0.8이 된다 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나오냐? 이게 40kB가 돼요. 그러면 전체 유효 전력은 얼마나 될까요? 24 플러스 30이 돼서 54kW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54kW에 대한 자승 플러스 40에 대한 자승의 제곱근을 해보시면 되겠죠. 얼마나? 67.20kVA 돼요. 그러면 변압기 표준 용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표에 의거해서 얼마짜리? 75kVA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1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만약에 역률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벡터적인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걸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역률이 같다라고 했을 때에는 스칼라적인 해석을 해도 괜찮겠지만 역률이 같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해석을 한다? 벡터적인 해석을 하더라. 13번이에요. 자, 그림은 고압 전동 100마력. 자, 100마력 미만을 사용하는 고압 수정 개선도이다. 그림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고압이요. 복선도로서 지금 존재하죠.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가 있고요. 단로기가 있고 피레기가 존재하죠. GCT가 있는 걸로 봐서는 지락계전기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차단기는 지금 유입 차단기가 될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동기에다가 자, 우리가 역률을 시켜주는 것이고 거기에 역률 개선용 개폐기가 좀 있는 거죠. 자, 보니까 개전용 변류기는 차단기의 전원 측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자, 개전기용 변류기를 전원 측 차단기에 이 차단기의 전원 측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대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변류기를 2차 측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변류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고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센서 역할. 그럼 1차 측에서 사고 전류가 흘러버리면 만약에 CT가 2차 측에 있을 경우에 그걸 감지를 못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CT를 차단기에 1차 측에다가 설치하는 이유는 자, 뭐 때문에? 보호 범위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1차 측에다가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본 도면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피레기용, 이 피레기용 단로기는 여기에 단로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단로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겠더라. 생략이 가능하더라. 자, 진상 콘덴서에 연결하는 방전 코일의 목적은 뭡니까? 방전 코일의 목적은 콘덴서에서 축적된 어떤 잔류 전하에 의해서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잔류 전하를 방전하는 역할을 쓰는 게 방전 코일이다. 자, 도면에서 다음의 명칭은 GCT는 영상 변류기이고 자, TC는 트립 코일을 얘기하는 거죠. 트립 코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번 문제도 풀어봤어요. 14번 피레기에 흐르는 전격 방전 전류는 변전소의 차폐 유무와 그 지방의 연간 내후 발생 일수와 관계되나 모든 요소를 고려한 경우 일반적인 시설 장소별 적용할 피레기의 공층 방전 전류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피레기의 공층 방전 전류는 정해진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 조건을 보게 되면 154kV 이상에 대해서는 공층 방전 전류는 얼마? 1000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0A 전류가. 그 다음에 66kV 및 그 이하의 계통에서 뱅크 용량이 3000kVA 이하인 것에는 5000A의 방전 전류가 흐르고 배전솔로 229 정도가 되겠죠. 그 배전솔로에서는 2500A의 방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층 방전 전류만 공부하지 마시고 그 적용 조건 중에 이런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차단기 전격상에 대하여 주어진 표의 빈칸에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통의 공식 전압이 22.9, 154, 345입니다. 자, 그럼 전격 전압은 25.8, 그 다음에 자, 여기는 170이고 여기는 36이죠. 자, 전격 차단 시간 사이클은 5사이클, 3사이클, 3사이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8에 170에 36이 5사이클, 3사이클, 3사이클 이렇게 되는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60Hz를 딱 기준했을 때 60Hz를 전환시킬 때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걸 60Hz를 갖다 기준 잡으면 60Hz라는 것은 자, 1초당 60사이클을 갖다가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1초에 60사이클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5사이클한 얘기는 자, 60사이클을 갖다 기준 잡았을 때 얘가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랑 지우면은 요건 얼마냐? 12분의 1이 됩니다. 즉, 시간으로 따지면 12분의 1초에 이내에 작동해서 차단시키는 거라는, 예를 들면. 그렇죠? 이런 개념이에요. 5사이클이면. 자, 근데 3사이클이면 60분의 얘가 3이 되겠죠?
자, 요거 나눠주면은 20분의 1초 이내 얘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20분의 1초 내에. 자, 요거는 이제 2사이클 되겠네요. 그럼 60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30분의 1초 이내에 차단시키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이클, 이 차단 시간에 대한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죠? 단시간 내에 차단시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전압이 올라갈수록 사이클 수가 자, 줄어들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 관계로 사이클을 갖다가 이제 나눠주면, 그죠? 이렇게 시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요거 계통의 공식 전압에 따른 이제 정적 전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암기를 하고 계실 거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 정적 전압에 따른 요 차단 시간이 있잖아요. 정적 전압 산출하는 거. 요거는 다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예, 참고로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자, 그래서 15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예요. 주어진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차단기 명판에 BIL이란 무엇이냐? 라고 했어요. BIL이란 베이지, 자, 임펄스, 자, 인슐레이션, 자, 레벨이 되겠죠? 레벨의 약자로서 우리 이걸 뭐라고요?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고 한다. 그래서 BIL은 5배의 E 플러스 50kV로서 우리가 또 계산을 하겠죠. 자, 이때 BIL이 150kV이고 정격 차단 전류가 20카, 차단 시간이 8사이클, 솔레노이드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 BIL의 절연 계급은 20호 이상의 비유효 접지기에서 계산한 것으로 한다. BIL이란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얘기하고 이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몇 킬로볼트가 되겠습니까? 전격 전압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요 식을 가지고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150이에요. 그럼 5배의 2 플러스 50이 될 것이고 5배의 2는 100이 될 것이며 2는 20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2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가 돼? 이제 이게 절연 계급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절연 계급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봤더니 이 절연 계급은 공층 전압, 선로의 대표 전압이 되겠죠. 거기에 1.1배를 한 값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차단기의 전격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공층 전압은 절연 계급 20 곱하기 1.1이 되니까 여기는 22kV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때 차단기에 자, 전격 전압이에요. 자, 전격 전압은 공층 전압 곱하기 1.1분의 1.2배를 한 값이 되겠죠. 그러면 공층 전압은 22kV에 대한 1.1에 대한 1.2가 되니까 이거 계산기 눌러보시게 되면 얼마 나와요? 24kV가 나오겠죠. 24kV. 그래서 자,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24kV가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했어요. 그럼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메가볼트 암페어는 3번에 루트 3 곱하기 차단기가 가지고 있는 전격 전압 단위가 킬로볼트가 될 것이고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로 구하죠. 단위는 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메가볼트 암페어 되는 거죠. 10의 3승, 10의 3승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자,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은 방금 구했네. 24kV라고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는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20카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기를 눌러 보니까 얼마 나와요? 831.38 메가볼트 암페어의 차단기의 용량이 자, 필요하더라.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